5년 전 바로 이 추석 명절에 5살인 소중한 내 딸 서연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돌아온 그 명절. 자정이 넘은 시각. 제사를 마친 시댁 식구들이 거실에 둘러앉아 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둘째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우야, 물 좀 떠와.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둘째 며느리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물을 내려놓고 또다시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다시 돌아와 국그릇을 내려놓고 또다시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작년 명절 음식 형편없었는데 올해도 별로네.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큰올케 박소희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년엔 제가 준비할게요. 올케는 손맛이 없나 봐요. 시누이 박지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언니, 이렇게 못하면서 왜 매년 하겠다고 해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 민준도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내를 감싸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또 무슨 심부름을 시킬까 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상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쾅! 지우의 발이 상을 세차게 찼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나물 접시들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고 김치 접시가 와장창 깨졌습니다. 미쳤어. 큰올케 박소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남은 음식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전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과일 접시가 굴러갔습니다. 조상님께 올렸던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누이 박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 유경이는 얼어붙은 채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 박철수도 입을 떡 벌린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소파 뒤에 숨겨뒀던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5년간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오늘로 끝이야.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5년간 쌓인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딸을 팔아넘긴 증거 다 있어. 증거는 모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딸이 어디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5년 만에 다시 모인 이 자리에서 모두를 압박해 딸의 위치를 알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 유경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바닥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애 팔아서 500 받았어. 시어머니 유경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남 부자 집에 넘겼어요. 문제 없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유경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지우야,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남편 민준이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큰올케 박소희가 소리쳤습니다. 완전히 미쳤나 봐. 정신병원에 보내야겠어. 하지만 지우의 눈빛은 미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5년간 준비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대체 이 평범해 보였던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왜 5년 동안 참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말하는 딸을 팔아넘겼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6개월 돌아가 보겠습니다. 6개월 전 명절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우야, 올해도 내가 제사 음식 다 준비해.
작년 건 맛없었으니까 제대로 해야 돼. 전화를 끊은 지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가지 재수를 혼자 준비해야 했습니다. 큰올케는 변호사라 바쁘다는 이유로, 신우이는 재벌가 며느리라 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결국 모든 짐은 둘째 며느리인 지우의 몫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우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삶고 고기를 재웠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지우의 손에는 화상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기름이 튀어 생긴 상처였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회사 야근이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서 고군분투하는 아내를 보면서도 한마디 위로도 없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전화해봐. 내가 좀 힘들다고.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힘들어?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하는 건데. 엄마 말 좀 들어. 남편의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계속했을 뿐입니다. 명절 이틀 전 시댁에 음식을 가져갔습니다. 큰 김치 냉장고에 제수 음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뚜껑을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전이 왜 이렇게 두꺼워? 기름 너무 많이 먹었잖아. 나물에 소금이 부족한 것 같은데? 고기는 양념이 안 배었어. 다시 해와. 지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항변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집에 돌아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5살 서연이의 사진이었습니다. 토끼 인형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전 바로 그 명절. 지우는 서연이와 함께 시댁에 갔었습니다. 서연이는 그날 새로 산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신이 나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집 가면 떡 먹을 수 있어? 그럼. 서연이 좋아하는 인절미도 있을 거야. 차에서 내려 시댁으로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엄마, 나 화장실. 그래, 가자. 지우는 서연이와 함께 화장실에 갔습니다. 서연이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지우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엄마, 다 했어. 손 씻자. 손을 씻기고 나서 지우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짐 좀 들고 올게. 여기 거실에서 할머니랑 놀고 있어. 금방 올게. 응.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차에서 짐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고작 5분. 하지만 돌아왔을 때 서연이는 없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지우는 집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방마다 문을 열어보고 화장실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당도 나가봤습니다. 어디에도 서연이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못 보셨어요? 응. 아까 거실에 있더니 어디 갔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밖에 나간 것 같던데? 애들이 원래 그렇잖아. 밖에요? 서연이가 혼자. 지우는 급하게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았지만 서연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집안을 조사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댁 시어머님이 아이 손잡고 주차장 쪽으로 가는 게 찍혔네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우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 그게. 애가 차에 인형 두고 왔다고 해서 데리고 갔어. 그런데 없더라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왔지. 시어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서연이는요? 애가 혼자 어디 갔나 보지. 나도 몰라. 그날부터 사흘 동안 경찰이 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 가출로 보입니다. 미아 신고는 접수해두겠습니다. 가출이요? 5살 애가 어떻게 가출을 해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곧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매일 밤 서연이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항우울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애 하나 못 지킨 게 누구 탓이야? 엄마가 잘못 봤으니까 그렇지. 이제 포기해. 안 돌아올 수도 있어.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았습니다. 고작 5분. 5분만 눈을 떼었는데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명절 전날 밤 지우는 서연이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꼭 찾을게. 조금만 더 기다려. 지우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노트가 있었습니다. 5년간 모은 기록들이었습니다. 2018년 9월 25일 마이너스 서연 실종. 시어머니 계좌 확인 필요. CCTV 재분석. 입양 브로커 의혹. 빼곡한 글씨로 가득 찬 노트였습니다. 지우는 노트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하고 메모리 용량을 체크했습니다. 내일이야. 내일 모든 걸 끝낼 거야.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5년 전 그날도 이렇게 달이 밝았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우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제사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홀로 음식을 데우고 상을 차리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물. 지우야, 과일 더 깎아와. 지우야, 그릇 좀 가져와. 계속되는 호출에 지우는 묵묵히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지우는 시댁 식구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큰올케, 시누이, 그리고 남편. 오늘 끝이야. 오늘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지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이 시작됐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그리고 5년 전 서연이가 사라진 바로 그날과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이틀 뒤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내일 시댁으로 와. 가족 회의가 있어. 전화를 끊은 지우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 민준에게 물어봤지만 그도 이유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시댁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아 있었고 장남 부부와 막내딸 시누이도 와 있었습니다.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오늘 모인 이유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았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기요? 그게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기야. 의사가 한 달에서 석 달이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누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해. 내 재산은 건설회사와 부동산을 합쳐서 약 300억 원 정도야. 300억이라는 말이 나오자 거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큰올케 박소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 남편이 장남이잖아요. 당연히 회사는 저희가 물려받아야죠. 그럼 부동산은요? 시누이 박지은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딸인데요. 법적으로 상속 지분이 있어요. 지은아, 내가 시집간 집이 얼마짜린데. 이미 충분히 받았잖아. 큰올케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언니야말로 변호사 사무실 차릴 때 아버지한테 얼마 받았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 내가 공정하게 나눌 테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실 건데요? 큰올케가 따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장남에게 회사 경영권과 부동산 절반. 그러니까 약 150억. 큰올케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남에게 부동산 4분의 1. 약 75억. 남편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에게 나머지 부동산.
약 75억. 신우이도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50 더하기 75 더하기 75는 300억이었습니다. 그럼 지우의 몫은?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들 몫은 없어.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잖아. 순간 지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너희는 남편이 받는 거면 되잖아. 굳이 따로 줄 필요 없지. 큰올케가 지우를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특히 지우 씨는 애초에 우리 집안에 안 어울렸어요. 소희야. 시아버지가 제지했지만 큰올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반대하셨잖아요. 집안도 별로고 학벌도 그렇고. 신우이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요. 게다가 애 하나 제대로 못 지켰잖아요. 서연이 이야기가 나오자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딸 잃어버린 지가 5년이야. 5년. 그동안 찾았어?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엄마가 정신 못 차려서 그런 거잖아. 고작 5분을 못 봤다고.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이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여보. 지우야,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민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는 거면 충분하잖아. 지우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자. 시아버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남 150억, 차남 75억, 막내딸 75억. 며느리들 명의로는 아무것도 안 줘. 아버님 감사합니다. 큰올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지우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우야, 안 와? 신우이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나 하면 되지. 어차피 상속도 없는데 밥은 왜 먹어? 신우이의 말에 큰올케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그제야 흐느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안의 사람이 아닌 거야? 5년 동안 시어머니 시중 들고 명절마다 음식 준비하고 그래도 난 가족이 아닌 거야?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눈, 5년 동안 잠 못 이루며 울었던 흔적들. 지우는 가방에서 약통을 꺼냈습니다. 항우울제였습니다. 물 없이 약을 삼켰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시어머니와 큰올케가 복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를 보지 못한 채였습니다. 어머니, 지우 언니 표정 봤어요? 완전 죽상이던데. 큰올케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300억 앞에서 한 푼도 못 받는다는데. 그래도 너무 티내는 거 아니에요? 창피하게. 뭐가 창피해. 원래 우리 집안이랑 안 맞았어. 학교도 변변찮은데 나왔고.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결혼 반대하셨을 때 밀어붙인 게 민준 오빠잖아요. 그게 탈이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확실하게 막을 걸 그랬어. 지우는 벽에 몸을 숨긴 채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니, 그 애. 서연이? 큰올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쉿. 그건 나중에. 아, 네. 두 사람이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을까요? 서연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라니.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몰래 거실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식사를 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요? 그럼 석 달이면 3,000만 원. 보험 안 돼요? 실비는 나오는데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야.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큰올케가 따졌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에서 쓰면 안 돼요. 나중에 상속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안말기인데 병원비를 아까워하다니. 알았어. 개인 통장에서 쓸게.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혹시 생각보다 오래 사시면.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병원비가 더 나오잖아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됐어. 다들 식사나 해.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녹음을 멈추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 민준이 말했습니다. 지우야, 오늘 일은.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집안 룰이 그래.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가족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원래 재산은 혈육에게 가는 거잖아. 난 당신 아내예요. 5년 동안 시댁 시중 들었어요. 그래도 가족이 아니에요? 목소리 좀 낮춰. 운전하기 힘들어.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우는 방에 혼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노트가 있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마이너스 유언장 작성회의 재산 300억. 며느리목 영원 큰올케와 시어머니 대화 녹음 확보 서연이 언급 마이너스 그건 나중에 의미 분석 필요. 지우는 펜을 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재산은 필요 없어. 난 그게 아니야. 지우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5년간 모은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찾는 건 너야, 서연아. 지우는 USB를 다시 숨기고 서랍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 하나 더 확보. 진행률 60%. 몇 초 뒤 답장이 왔습니다. 조심해. D-10. 지우는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우리 딸. 엄마가 진실을 밝혀낼게.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빛이었습니다. 마치 지우의 마음처럼. 그날 밤 지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큰올케와 시어머니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애. 서연이? 으쉿. 그건 나중에. 왜 서연이 이야기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 걸까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지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외장 하드를 연결했습니다. 파일명 2018년 9월 25일 CCTV. 5년 전 그날의 영상이었습니다. 경찰에서 받은 파일이었죠. 지우는 이 영상을 수백 번도 넘게 봤습니다. 화면을 재생했습니다. 오후 3시 20분. 시댁 현관 앞 CCTV. 서연이가 거실에서 나와 현관으로 걸어갑니다. 혼자였습니다. 3시 23분. 주차장 CCTV. 서연이가 주차장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멈춰 섭니다. 화면 왼쪽에서 누군가 걸어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이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손을 잡습니다. 3시 25분. 시어머니가 서연이를 차에 태웁니다. 조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운전석에 탑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지우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시어머니의 말과 일치했습니다. 애가 차에 인형 두고 왔다고 해서 데리고 갔다는 말. 하지만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지우는 영상을 빨리 감기했습니다. 3시 50분. 차가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시어머니가 차에서 내립니다. 혼자였습니다. 서연이는 없었습니다. 지우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뒷좌석도 확인했습니다. 빈자리였습니다. 이상해. 서연이는 어디 갔지? 지우는 이 영상을 경찰에게도 보여줬었습니다. 서연이가 없는데요.
차에 타고 나갔는데 혼자 돌아왔어요.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아이를 어딘가에 내려준 거 아닐까요? 그럼 어디에 내려줬는지 물어봐야죠. 물어봤습니다. 근처 편의점에 내려줬대요. 편의점 CCTV는요? 확인했는데 아이가 안 잡혔어요. 어머님 착각하신 것 같아요. 착각이요? 그럼 대체 어디에? 아이가 차에서 내린 건 확실해요. 다만 어디서 내렸는지 어머님이 정확히 기억 못 하시는 거죠. 경찰은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우는 그날부터 혼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댁 근처 편의점을 전부 돌아다녔습니다. 10군데가 넘었습니다. CCTV를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제 딸이에요. 실종됐어요. 간곡히 부탁해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서연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슈퍼마켓, 문방구, 심지어 동네 병원까지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가게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서연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 달 뒤 지우는 시어머니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그날 정말 어디에 서연이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게. 편의점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편의점이요? 제가 다 돌아봤는데 CCTV에 안 나와요. 내가 어떻게 기억해. 5년 전 일인데. 아니, 그날 일인데요. 그날. 지우가 목소리를 높이자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님, 제발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어디였어요? 모르겠다니까. 그만 좀 물어봐. 시어머니가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지우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조사했습니다. 어느 날 시댁 근처 주유소 CCTV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시어머니 차가 주유소를 지나갑니다. 방향은 고속도로 방향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편의점은 시댁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왜 고속도로 방향으로 갔을까요? 지우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기록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시댁에 몰래 찾아갔습니다. 명절 준비를 도와준다는 핑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 먹으러 나간 사이 지우는 시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생활비 통장, 적금 통장. 그런데 이상한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마을금고 마이너스 유경이.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2018년 9월 25일 마이너스 입금 500만 원. 서연이가 사라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입금자는 천사의 집. 천사의 집? 지우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더 넘겼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마이너스 입금 300만 원, 2019년 3월 5일 마이너스 입금 400만 원, 2019년 7월 20일 마이너스 입금 500만 원. 계속 입금이 되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약 3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지우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천사의 집을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불법 입양 브로커 천사의 집 적발. 경찰 수사 중 아동 인신매매 조직 천사의 집 검거 천사의 집. 5년간 20여 명 아동 불법 거래.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기사를 클릭해서 읽었습니다. 천사의 집은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부유한 가정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건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500만 원. 시어머니 통장에 찍힌 금액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입금 날짜. 2018년 9월 25일. 서연이가 사라진 바로 그날. 지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설마. 하지만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30분 뒤 혼자 돌아왔습니다. 그날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입금자는 불법 입양 브로커였습니다. 내 딸을 팔았다고. 지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시댁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해. 확실한 증거가. 지우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9월 25일 마이너스 서현 실종 시어머니 차량, 고속도로, 방향 이동 확인 천사의 집 계좌에서 500만 원 입금 불법 임양 브로커. 가능성 높음 추가 조사 필요 거래 기록, 통화 내역, 만난 사람. 지우는 펜을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아, 지금 어디 있니? 엄마가 꼭 찾을게. 그날부터 지우의 조사는 더 치밀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미행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낯선 남자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멀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 도청기를 설치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거실 화분 뒤에 숨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결정적인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또 한 건 들어왔어요? 이번엔 얼마?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7살 남자애. 800에 넘길 수 있어요. 좋아요. 내일 만나요. 사모님 조심하세요. 요즘 경찰이 예민해요. 걱정 마. 5년째 문제 없잖아. 녹음을 들은 지우는 전율했습니다. 정말이었어. 진짜 팔아넘긴 거야.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지우는 그날부터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장 사본을 몰래 복사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우의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천사의 집 브로커 마이너스 김성호 사진 첨부 거래 계좌. 추적 완료 5년간 총 20건 거래, 추정 입양된 아이들 명단 확보 중.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가정에 입양됐을까요? 지금 잘 살고 있을까요? 지우는 매일 밤 서연이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하지만 딸의 위치는 여전히 모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장이 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명절에 모두 모이면 압박해서 자백받아. D-30. 지우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명절. 그날 모든 걸 끝낼 거야.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서연아.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그리고 오늘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5년 전 서연이가 사라진 바로 그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지우는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류 뭉치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연이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오늘이야, 우리 딸. 오늘 진실을 밝힐 거야. 지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5년간 참아온 분노와 슬픔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명절 이틀 전 지우는 마지막 증거를 확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서재였습니다. 그곳에 분명 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시댁 가서 명절 준비 도와드릴게. 남편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민준은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있었지만 시아버지는 병원 치료를 받으러 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음식 뭐 준비해 드릴까요? 냉장고에 있는 거 정리 좀 해줘. 네. 지우는 부엌에서 일하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서재는 2층 끝방이었습니다.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아래층까지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책상과 서류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어디부터 볼까? 지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회사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계약서, 견적서, 회의록.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서랍을 열었습니다. 개인 서류들이었습니다. 보험증서, 등기부등본. 역시 없었습니다. 마지막 서랍을 열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잠겨 있다는 건 중요한 게 있다는 거야. 지우는 가방에서 작은 핀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배운 방법이었습니다. 자물쇠를 따는 법.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딸칵.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파일이었습니다. 지우는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계약서였습니다. 입양계약서. 날짜 2018년 9월 25일.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사라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입양인 여자아이 만 5세, 건강 상태. 양호 입양 수수료 500만 원 중개인 천사의 집 김성호.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다른 계약서였습니다. 날짜 2018년 12월 10일 입양인 남자아이 만 7세 입양 수수료 300만 원. 또 넘겼습니다. 2019년 3월 5일, 2019년 7월 20일, 2020년 1월 15일. 계속해서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총 20장이었습니다. 5년 동안 20명의 아이들. 지우는 휴대폰으로 모든 페이지를 사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흔들린 사진도 있었지만 다시 찍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입양 가정 리스트 마이너스 별도 보관. 입양 가정 리스트. 서연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는 단서였습니다. 지우는 서재를 더 뒤졌습니다.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회사 자료, 세금 서류, 부동산 계약서. 그때였습니다. 캐비닛 맨 아래 칸.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금고. 지우는 금고를 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뭐지? 생일? 아니,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혼기념일? 역시 아니었습니다. 회사 설립일? 안 됐습니다. 대체 뭐야? 그때 책상 위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뒤에 적힌 날짜. 1990년 3월 15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혹시 0-3-1-5 삐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입양 가정 명단, XLSX 거래 내역, XLSX 통화 녹음, MP3. 지우는 입양 가정 명단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20개 행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줄. 2018, 9, 25- 김서연 여 5세 입양 가정. 물음표였습니다. 입양 가정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왜 없어? 다른 줄들은 입양 가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8, 12, 10- 박민수 남 7세 입양 가정 이종석 서울시 강남구 2019, 3, 5- 최윤아 여 4세 입양 가정 강민호 부산시 해운대구.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만 물음표였습니다. 왜지? 왜 서연이만? 지우는 USB 파일을 모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2018년 9월 김성호에게 500 지급. 계좌 추적 안 되게 현금으로. 2018년 12월 세금 절감 목적. 입양 아동으로 공제받음. 2019년 3월 회사 자금 세탁 필요. 천사의 집 통해 처리. 지우는 수첩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아이들을 입양하고 세금 공제를 받고 회사 돈을 세탁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지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수첩도 사진 찍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지우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서랍과 금고를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조용히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시간 뒤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지우야, 뭐 하고 있어? 설거지했어요, 어머님. 그래. 고생했어. 이제 들어가도 돼. 네. 그럼 명절날 뵐게요.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연결하고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재생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사장, 이번 달 세탁할 돈이 2천만 원이야. 네, 회장님. 입양 서류로 처리하면 되죠? 그래. 그럼 세금 안 나가잖아. 회장님, 그런데 요즘 경찰이 예민해서. 걱정 마. 5년째 문제 없었어.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큰올케의 대화였습니다. 엄마, 이거 나중에 걸리면 어떡해요? 큰올케 박소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서류는 완벽해. 변호사인 내가 확인했잖아. 그래도 지우 언니가 계속 조사하잖아요. 그 바보가 뭘 알겠어. 걱정 마. 지우는 파일을 멈췄습니다. 큰올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서류를 확인해준 공범이었습니다. 다음 파일. 신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그 애. 서연이는 어디 보냈어요? 넌 몰라도 돼. 알려주세요. 저도 알 권리 있잖아요. 됐어. 너는 그냥 입 다물고 있기만 해. 신우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모든 파일을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시아버지 마이너스 주도자. 세금 회피 및 자금 세탁 목적 시어머니 마이너스 공범. 직접 아이들 인계 큰올케 박소의 마이너스 공범. 서류 검토 신우이 박지은 마이너스 방조. 사실 인지하고도 묵인 천사의 집 김성호 마이너스 브로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서연이의 입양 과정. 왜 서연이만 물음표일까? 지우는 고민했습니다. 혹시 아직 입양이 안 된 걸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지우는 도청기로 녹음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대화였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어느 날 밤 대화가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대화였습니다. 여보, 서연이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아직 말 못해. 왜요? 지우가 계속 찾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 말할 수가 없어. 그 사람. 지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희야. 강은희. 아, 그 사람. 내 첫사랑이었잖아.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서연이를 보낸 거야. 순간 지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첫사랑. 그래서 입양 서류에 이름을 안 적은 거예요? 그래. 은희 이름이 나오면 다 들통나잖아. 그럼 지우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은희가 서연이를 정말 잘 키우고 있어. 행복해. 알았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강은희. 시아버지의 첫사랑. 서연이가 거기 있어? 지우는 즉시 인터넷으로 강은희를 검색했습니다. 강은희 마이너스 부산 초등학교 교사. 주소도 나왔습니다. 부산. 거기 있구나. 지우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위치를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해. 시댁 사람들을 먼저 처벌해야 해. 지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딸의 위치도 파악. D-2. 명절날 모두 끝낸다.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 조심해. 거의 다 왔어.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이틀만 더 기다려, 서연아.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지우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D-데이 명절 당일 목표 시댁 전원 자백 유도 및 경찰 신고, 최종 목표 딸 서연이 찾기.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명절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5년간 참아온 시간. 5년간 모은 증거. 모든 게 명절 그날 폭발할 것입니다. 음복상이 엎어지고 음식들이 바닥에 널브러진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큰올케 박소희는 입을 떡 벌리고 시누이 박지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소파 뒤에 숨겨뒀던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5년간 모은 증거의 무게였습니다. 가방을 탁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우야, 너 지금.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년간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소개할게요. 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지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7년간 검사로 일했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큰올케 박소희가 더듬거렸습니다. 검사요? 지우 언니가. 시누이 박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배지를 꺼냈습니다. 검사 배지였습니다. 7년 전 받았던, 하지만 5년 전 사표를 내면서 반납했어야 할 배지. 지우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로 일할 때 전담했던 분야가 있어요. 지우가 배지를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인신매매, 불법 입양, 아동 밀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전 제 딸이 사라졌을 때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지우는 서류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가출이라고 했죠. 하지만 5살 아이가 혼자 가출할 리 없어요. 게다가 CCTV에는 지우가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CCTV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서연이 손을 잡고 차에 태우는 모습이 찍혔어요. 사진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차에 인형 두고 와서. 거짓말. 지우가 차갑게 잘랐습니다. 어머님은 서연이를 차에 태우고 30분간 어딘가에 갔어요. 그리고 혼자 돌아왔죠.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주유소 CCTV 사진이었습니다. 고속도로 방향으로 가는 차량이 찍혔어요. 어머님 차 맞죠? 사진을 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세 번째 서류.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어머님 통장에 500만 원이 입금됐어요. 지우는 통장 사본을 높이 들었습니다. 입금자는 천사의 집, 불법 입양 브로커 조직.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어머님. 지우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천사의 집의 리더죠? 아니야. 증거 있어요. 지우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양 계약서 20장이었습니다. 5년간 20명의 아이들을 팔아넘겼어요. 계약서들을 공중에 뿌렸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큰올케 박소희가 계약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머님? 그리고 큰올케님. 지우가 박소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시잖아요. 이 계약서들 검토해 주신 거 맞죠? 뭐라고? 녹음 있어요. 지우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큰올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이거 나중에 걸리면 어떡해요? 걱정 마. 서류는 완벽해. 변호사인 내가 확인했잖아. 박소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시누이님도. 지우가 시누이 박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알고 계셨죠? 언니가 무슨 일을 하는지.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엄마, 그 애. 서연이는 어디 보냈어요? 넌 몰라도 돼. 알려주세요. 저도 알 권리 있잖아요. 시누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지우가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의자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췌장암으로 약해진 몸이 더욱 흔들렸습니다. 아버님도 공범이에요. 나는 몰랐어. 거짓말. 지우는 수첩 사본을 꺼냈습니다. 아버님의 수첩이에요. 직접 쓰신 거 맞죠? 수첩 내용을 읽었습니다. 김성호에게 500 지급. 계좌 추적 안 되게 현금으로. 세금 절감 목적.
입양 아동으로 공제받음. 회사 자금 세탁 필요. 천사의 집 통해 처리.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은 주도자예요. 세금 회피하고 회사 돈 세탁하려고 아이들을 이용했죠.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지우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 딸 서연이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어왔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지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5년이에요, 어머님. 5년 동안 저는 매일 밤 울었어요. 제 딸을 찾지 못해서. 지우야, 제발. 한 번만. 한 번만요? 지우는 비웃었습니다. 20명의 아이들 부모들도 저처럼 울었을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땅에 대고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민준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너라도 좀 말려봐.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지우 옆에 섰습니다. 엄마.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뭐?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부터 알았어. 엄마가 뭘 했는지. 민준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나도 증거 모았어. 아내랑 같이. 민준아. 너까지. 나는 지우 편이야, 엄마. 내 아내 편. 민준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5년 동안 연기했어. 마마보이인 척, 엄마 편드는 척. 하지만 전부 연기였어. 민준이 시댁 식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 찾을 거야. 엄마가 어디로 보냈든. 지우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자신의 편이 되어줬습니다. 여보. 고마워. 미안해. 5년 동안 힘들게 해서.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절규했습니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세요. 3초 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형사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경희 씨, 인신매매 및 불법 입양 알선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시어머니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박철수 씨, 돈 세탁 및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체포합니다. 시아버지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소희 씨, 범죄 공모 및 서류 위조 방조 혐의. 큰올케도 체포됐습니다. 박지은 씨, 범죄 사실 인지 후 신고 의무 위반 및 방조 혐의. 신우이도 끌려갔습니다. 시댁 식구들 전부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 지우는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제발, 한 번만.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사 한 명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서연 양은 찾으셨나요? 아직이요. 하지만 곧 찾을 거예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곧 만날 거예요, 우리 딸.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태우고. 거실은 텅 비었습니다. 엎어진 음식들만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지우를 안았습니다. 이제 서연이 찾으러 가자. 응.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간의 인내. 5년간의 증거 수집. 5년간의 눈물. 모든 게 오늘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딸을 찾는 일.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체포된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지우와 민주는 경찰서에 함께 있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형사가 서류들을 확인하며 감탄했습니다. 검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5년 동안 이 모든 걸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우가 남편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함께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5년간 마마보이 연기를 하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형사님, 제 딸. 서연이는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게.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양 기록이 너무 복잡해서요. 천사의 집이 정식 서류를 남기지 않았거든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한 달. 아니, 석 달 정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을 기다렸는데 석 달쯤이야. 하지만 마음은 급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딸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시어머니 유경이, 시아버지 박철수, 큰올케 박소혜, 시누이 박지은. 네 사람 모두 구속됐습니다. 한 달 뒤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우와 민주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시댁 식구들이 수감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유경이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한 달 만에 머리가 반쯤 휘어졌습니다. 시아버지 박철수는 더욱 야위었습니다. 췌장암이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큰올케 박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박지은은 멍한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유경이는 불법 입양 브로커, 조직 천사의 집을 운영하며 5년간 20명의 아동을 불법으로 거래했습니다. 한 건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받았으며 총 수익은 3억 원에 달합니다. 피고인 박철수는 회사 자금 세탁 및 세금 회피를 위해 공모했으며 범죄 수익을 은닉했습니다. 피고인 박소희는 변호사 신분으로 불법 계약서를 검토하고 위조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박지은은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방조했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진행됐습니다. 증인들이 출석했습니다. 천사의 집 브로커 김성호도 체포돼 증언했습니다. 유경애 씨가 조직의 리더였습니다. 모든 지시는 그분이 내렸어요. 박철수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돈을 세탁하는데 아이들을 이용했죠.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 공판날이 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유경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5년간 20명의 아동을 불법으로 거래하고 인신매매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형법상 인신매매죄에 해당합니다. 본 법정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15년.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박철수. 시아버지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수익 은닉, 자금 세탁, 세금 포탈 등의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박소희. 큰올케가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을 이용해 범죄를 방조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은 영구 박탈합니다. 큰올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피고인 박지은. 시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조한 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재산은 전액 몰수하며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도록 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탕! 선고가 끝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끌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부짖었고 시아버지는 휠체어에 실려갔습니다. 지우는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통쾌하면서도 슬펐습니다. 민준이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 끝났어. 아니야.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서연이를 못 찾았잖아. 그랬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었습니다. 딸을 찾는 것. 지우는 그날부터 미친 듯이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천사의 집 조직의 입양 기록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20명의 아이들 중 19명은 입양 가정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만 기록이 없었습니다. 왜 서연이만 없어? 지우는 매일 경찰서에 갔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좀 더 빨리 할 수는 없나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스스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면회 갔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지우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어디 있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나도 몰라. 은희한테 보낸 건 맞는데. 강은이요? 부산에 사는? 그래. 내 첫사랑이었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해서 서연이를 보냈어. 주소 알려주세요. 그건 시아버지가 망설였습니다. 은희가 연락 끊었어. 5년 전부터. 뭐라고요? 전화번호도 바꿨고 집도 이사 갔어. 찾을 수가 없어. 지우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요? 미안해, 지우야. 정말 미안해.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지우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준이 달려와 아내를 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꼭 찾을 거야. 어떻게 찾아, 여보. 지우는 남편 품에서 오열했습니다. 선고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매일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강은이를 찾기 위해 초등학교마다 돌아다녔습니다. 강은이라는 교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강은희 선생님요? 5년 전에 그만두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사표 내고 떠나셨어요. 모든 학교가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지우는 부산 전역을 뒤졌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 병원. 하지만 강은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연이 사진. 이제는 낡아서 모서리가 해진 사진. 서연아. 엄마가 못 찾겠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포기하지 마. 언젠가 꼭 찾을 거야. 언제 찾아? 서연이는 지금 10살이야. 나를 기억이나 할까? 기억할 거야. 엄마는 절대 아니죠. 지우는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서연이가 어딘가 공원에서 웃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10살이 된 모습. 머리가 길어졌고 키도 많이 컸습니다. 지우가 달려갔습니다. 서연아. 하지만 서연이는 지우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아, 엄마야. 엄마.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이 아니에요. 저는 민지예요. 그 순간 낯선 여자가 나타나 서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가자. 저 아줌마는 모르는 사람이야. 네, 엄마. 서연이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서연아, 서연아. 지우가 소리쳤지만 서연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꿈에서 깬 지우는 숨이 막혀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꼭 찾을게. 기다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찾는 것. 그게 지우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오늘도 지우는 부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또다시 강은이를 찾기 위해 언젠가는 만날 것입니다. 반드시. 선고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입양 기록을 뒤졌습니다. 경찰에서 확보한 천사의 집 자료, 전국 입양기관 명단, 부산 지역 전학 기록.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강은희 같은 이름이 10명도 넘었습니다. 한 명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5년 전에 5살 여자아이를 입양하셨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다음 번호로 걸었습니다. 혹시 5년 전에? 아니에요. 잘못 거셨어요. 100통이 넘는 전화. 모두 허탕이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여보, 좀 쉬어. 밤새 앉았잖아. 괜찮아. 조금만 더.
지우의 눈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체중도 5kg이나 빠졌습니다. 여보, 이러다 쓰러져. 안 쓰러져. 서연이 찾을 때까지는. 고집스럽게 대답하는 지우를 민주는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부산의 한 동사무소에 있었습니다. 죄송한데요. 강은이라는 분의 전입 기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서. 제발요. 제 딸을 찾고 있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경찰을 통해 요청하세요. 또 거절당했습니다. 지우는 동사무소를 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서연아, 어디 있니?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부산 지역 번호. 여보세요? 한지우 씨 맞으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네, 그런데요. 죄송한데요. 제가 5년 전에 여자아이를 입양했어요. 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최근에 뉴스 봤어요. 천사의 집 사건. 그거. 네. 지우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그 아이 이름이 입양 서류에 김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간 지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 제 딸. 서연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여자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친엄마가 맞으세요? 네. 제 딸이에요. 지금 어디 계세요? 부산이요. 해운대구. 주소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갈게요. 그런데요. 여자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먼저 DNA 검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요. 당연하죠. 당연히 해야죠. 그럼 내일 서울로 올라가도 될까요? 네. 언제든지. 전화를 끊은 지우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찾았어. 서연이 찾았어. 뭐, 정말. 응. 내일 서울로 온대. DNA 검사하고. 만날 수 있어. 지금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다음 날 오전 10시. 지우와 민주는 서울역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을 꼭 잡고. 두 사람 모두 떨리고 있었습니다. 10시 5분 기차래. 응. 지우는 시계를 100번도 넘게 봤습니다. 5분이 5시간 같았습니다.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년 여성 한 명이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소녀는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긴 머리를 양갈래로 묶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서연이, 저 눈, 저 코, 저 입술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살 때보다 훨씬 컸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지우의 딸이었습니다. 지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준이 부축했습니다. 여보, 저 애야. 저 애. 우리 서연이야.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5년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여성이 지우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서연이도 함께. 한지우 씨. 맞으세요? 하지만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낯선 사람들을 보며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서연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야. 지우는 손을 뻗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서연이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지우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 딸이 날 무서워해. 미안해. 놀랐지.
지우는 손을 걷었습니다. 대신 눈으로 서연이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얼굴. 많이 컸습니다. 하지만 눈은 그대로였습니다. 5년 전 그 맑은 눈. 손. 작고 예쁜 손. 5년 전 지우의 손을 꼭 잡던 그 손. 목소리. 아직 듣지 못했지만 듣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듣고 싶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기억나니?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강은희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이 아줌마가 누구야? 아줌마. 그 말이 지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엄마야. 서연이 진짜 엄마. 진짜 엄마. 서연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제 엄마는 여기 있는걸요? 서연이가 강은희를 가리켰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아빠야. 아빠 기억나?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도 몰라요. 민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강은희가 말했습니다. 일단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할까요?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네. 지우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카페로 이동하는 내내 지우는 서연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바라봤습니다. 혹시 또 사라질까봐. 서연이는 강은희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불안한 듯 계속 뒤를 돌아보며 지우를 확인했습니다. 카페에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강은희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지우는 맞은편에 앉아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서연아, 좋아하는 거 시켜줄까?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강은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딸기 주스 먹어도 돼? 엄마. 그 한마디가 지우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래, 먹어. 강은희가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준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문을 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계속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5년 동안 그리던 얼굴. 서연이도 가끔 지우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궁금한 듯. 하지만 금방 시선을 피했습니다. 음료가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딸기 주스를 빨대로 마셨습니다. 맛있어? 지우가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제 이름은 민지예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아니라 민지.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 그래. 민지. 민지라고 부를게.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그제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5년 만에 만난 딸. 하지만 딸은 엄마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고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늦었어. 내가 늦게 찾아서. 지우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강은희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불법인 줄 몰랐어요. 알아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 보고 알았어요. 중개인이 친부모가 동의했다고 했거든요.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15년 전에 수술 받았는데 강은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알아보다가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얼마 주셨어요? 1,000만 원이요. 그 사람들이 친부모가 가난해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를, 아니 서연이를 정말 딸처럼 키웠어요. 사랑했어요. 강은희가 서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해요.
서연이가 강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엄마 사랑해요.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강은희에게 화가 났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서연이를 잘 키워줘서 일주일이 5년처럼 길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DNA가 일치하지 않으면, 만약 다른 아이였다면,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서연이라는 것을.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지우 씨, 결과 나왔습니다. 네. 검사 결과 99.99% 일치합니다.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지우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지우는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진짜 우리 딸이야.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강은희의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진짜 엄마. 진짜. 엄마. 응. DNA 검사 결과 나왔어. 너는 내 딸이야. 서연이는 지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기억 안 나요. 죄송해요. 괜찮아.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5살 때 엄마랑 헤어졌어. 그래서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해. 저는 은희 엄마가 제 엄마인 줄 알았어요. 응. 은희 엄마도 너를 정말 사랑했을 거야. 지우가 강은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쪽? 강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서연이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지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강은희가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범죄에 연루됐잖아요. 서연이를 친엄마께 돌려드려야죠. 강은희가 서연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도 울었습니다. 은희 엄마. 싫어요. 보내지 마세요. 그 모습을 본 지우의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5년을 함께한 시간. 그 시간이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일치. 친자 관계 확실합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순간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부축했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우리 딸이야. 응. 우리 서연이.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강은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전히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아니 민지야. 지우가 무릎을 꿇고 서연이 눈을 바라봤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왔어. 너는 엄마 딸이 맞아. 서연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은희 엄마랑 헤어져야 해요?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강은희가 차를 내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강은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불법인 줄 알아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 중개인이 찾아왔어요. 친부모가 가난해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했어요. 강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거든요. 15년 전 수술 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었어요. 1,000만 원을 주고 민지를, 서연이를 입양했어요. 처음 만난 날 서연이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를 찾으면서 강은희가 흐느꼈습니다. 매일 밤 울었어요. 엄마, 엄마 부르면서. 그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니까 서연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강은이가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제 딸처럼 키웠어요.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서연이가 강은이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이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본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강은이를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고마워해야 할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강은희 씨, 법적으로는 불법 입양에 가담한 거예요. 알아요. 강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벌받아야죠. 감옥에 가야 한다면 가겠어요. 안 돼.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를 감옥에 보내면 안 돼요. 서연이가 지우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줌마. 아니, 진짜 엄마. 제발 은희 엄마는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서연아. 은희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서연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주고. 지우는 서연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꼭 안았습니다. 알아. 엄마도 알아. 처음으로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5년 만에. 서연이는 처음엔 굳어 있었지만 천천히 힘을 풀었습니다. 민지야. 네. 아니, 서연아. 원래 이름은 서연이야. 엄마가 늦게 찾아서 미안해.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찾았어. 매일 밤 내 사진 보고 울었어. 엄마가 잠깐 눈을 뗀 사이에 내가 사라졌어. 그날부터 엄마 인생이 멈췄어. 지우는 서연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이도 천천히 지우를 안았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응. 아줌마가 진짜 엄마라는 거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래? 네. 마음이 따뜻해져요. 지우는 서연이를 놓아주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결정할게. 네. 지우는 강은희를 바라봤습니다. 강은희 씨. 네. 고소하지 않을게요. 네. 강은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당신은 서연이를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물론 불법은 불법이에요. 하지만 서연이가 당신을 엄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빼앗아요? 지우 씨. 강은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공동 양육이요. 공동 양육? 네. 서연이에게는 2명의 엄마가 필요해요. 지우가 서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낳아준 엄마와 키워준 엄마. 강은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절반씩, 아니면 한 달에 2번씩. 우리가 함께 서연이를 키워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지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당장 서연이를 데려가고 싶어요. 하지만 지우는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서연이는 당신이 필요해요. 서연이가 지우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엄마니까. 지우가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강은희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연이는 두 엄마 사이에 앉았습니다. 맛있어? 지우가 물었습니다. 네. 은희 엄마가 만든 거예요. 맛있어요. 다음엔 엄마가 해줄게. 진짜요? 응. 서연이가 좋아했던 김밥 있잖아. 기억나? 달걀 듬뿍 들어간 거. 기억 안 나요. 괜찮아. 다시 만들어줄게. 천천히 기억날 거야. 식사 후 지우와 민준은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민준이 물었습니다. 응. 후회 안 해? 물론 후회돼. 당장 데려가고 싶어. 지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얼굴 봤잖아. 은희를 엄마라고 부를 때 저런 표정으로 날 볼 수 있을까? 아직은 아니야. 그래. 천천히 하자. 민준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지우야, 서연이를 찾았다는 소식 들었어. 정말 다행이야. 나는 여기서 속죄하며 살 거야. 내가 저지른 죄 평생 잊지 않을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내 재산 300억 원. 전부 너와 서연이에게 주고 싶어. 아내를 용서해 달라는 건 아니야. 다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야. 미안하다. 박철수. 지우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교도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지우야. 왔구나. 편지 받았어요. 그래. 재산은 필요 없어요. 뭐? 시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딸만 찾으면 됐어요. 그것도 이미 찾았고요. 하지만 300억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세요. 20명의 아이들 부모들에게. 지우야. 아버님이 할 수 있는 진짜 속죄는 그거예요. 지우는 일어섰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출소하시면 서연이 한번 보러 오세요. 뭐? 할아버지니까요. 지우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12살이 됐습니다. 중학생이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 서연이는 서울로 올라와 지우와 민준을 만났습니다. 일요일 저녁에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 강은희와 함께 지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소풍 가요. 그래. 어디로? 에버랜드요. 재밌겠다. 도시락 싸줄까? 아니요, 은희 엄마가 싸준대요.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희 엄마 김밥이 제일 맛있거든요. 지우는 살짝 서운했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은희 엄마 김밥 맛있지. 엄마 김밥도 맛있어요. 서연이가 급하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김밥은 엄마 사랑 맛이 나요. 정말? 네. 달걀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엄마가 저 생각하면서 넣는 거 알아요. 지우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딸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이제 서연이는 지우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강은희는 은희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두 명의 엄마. 두 배의 사랑. 그날 저녁 지우는 강은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은희 씨, 다음 주 소풍 도시락 부탁해요. 네, 김밥 싸줄게요. 서연이가 은희 씨 김밥 제일 좋아한대요. 아니에요. 지우 씨 김밥도 좋아해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은희 씨. 네. 고마워요. 서연이 잘 키워줘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서연이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5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달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서연이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5년 전 5살 때 사진. 엄마가 찾았어, 서연아. 늦었지만 찾았어. 옆에 새 사진을 붙였습니다. 지난주에 찍은 가족 사진. 지우, 민준, 서연이 그리고 강은희.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닐지 몰라도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복수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엄마한테 돌아와줘서.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납니다.